간밤 뉴욕 증시는 지표 약세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베이스북의 부정적인 코멘트와 함께 내구재 주문 역시 하락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다우지수는 0.37% 떨어졌습니다. 7.18 재보선 결과 한나라당이 5곳에서 완승했습니다. 야권의 정권 심판론을 압도했을 뿐만 아니라 재보궐선거로는 김대중 정부 시절 이후 11년 만에 여당의 승리였습니다. 제조업 차감 경기가 올 들어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둔화세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 2포인트 하락한 103으로 여전히 BSI 지수가 100 이상 유지되고 있지만 상반기와 비교하면 점차 호조폭이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제2금융권에 이어 시중은행들도 서민 전용 대출 상품을 만들어 서민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신용등급이 4에서 6등급인 사람이며 금리는 햇살론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 박미라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는 2년여 만에 장중 연고점을 다시 썼습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락하면서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의 대외 재료보다는 국내 기업들의 어닝 모멘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럽 은행들은 예상 밖의 실적에 은행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유통주 역시 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기관의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면서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당분간 뚜렷한 테마가 없는 가운데 매수 주체가 등장하지 않은 점도 코스닥 상승을 제한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좀 더 자세한 어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2008년 이후 2년여 만에 177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마감됐습니다. 177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반면 기관의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면서 0.9포인트 하락한 48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은 7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1184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당국 개입으로 추정되는 강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마감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캐논 등 기업들의 실적 호조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정책 안정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도 경기 회복세에 대한 둔화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2%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됐습니다. 9,753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역시 2% 이상 오르면서 2,63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대만 각권 지수 역시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경기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요. 다우지수가 0.3% 하락했고 나스닥 종합지수가 1% 이상 떨어졌습니다. S&P 500 역시 0.6% 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는 이틀째 조정을 받았습니다. 부진한 경기 지표가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러한 경기 지표를 덮어줄 수 있는 어닝 모멘텀이 있었음에도 그 빛을 발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지수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 코스피 지수는 177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다시 고점으로 연고점을 다시 쓰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코스피 지수는 자꾸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체감으로는 글쎄요. 경기 회복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자세한 전망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과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먼저 우리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전일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지표를 통해서 좀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수급 현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좀 분석을 해보겠고, 네. 두 번째는 주도주와 시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그 해외 증시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적인 상황을 보면 수급적인 상황은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 보여온 그러한 수급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6거래일째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서 프로그램 매수 역시 2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가 시장을 이끄는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고, 이렇게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는 틈을 타서 기관이 차익 실현에 나서는 양상은 지속이 됐습니다. 전일 기관의 양상은 프로그램 매매를 감안을 했을 때 약 3천억 가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의 수급적인 구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수는 계속 신고 지수를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사실 그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매수하고 기관이 매도하는 이러한 수급 구도는 낯설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간 시장이 반등할 때 계속 이러한 수급 구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일각에서는 그 계속되는 펀드 환매 때문에 네. 기관이 이렇게 매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펀드 환매 압력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이 지금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는 규모는 이 펀드 환매 이상의 규모를 상당 부분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 구도,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를 지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을 한다. 네. 또 기관은 지금 펀드 환매 압력 이상의 물량을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볼 때 시장이 만약에 해외 증시 둔화에 의해서 급락한다면 오히려 기관은 매수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네. 수급적인 선순환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다. 그래서 펀드 환매 압력에 따른 기관의 계속된 네. 매도는 시장의 위치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큰 우려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오히려 수급적으로는 선순환 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당히 긍정적인 국면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도주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최근 계속해서 그 20개월 신고 지수를 갱신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대표주인 기아차나 IT의 대표주라고 불러왔던 삼성전기 같은 종목은 네.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신고 지수를 갱신해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그 삼성전기나 기아차의 단기 수익률을 보면 한 10%가량 하락했죠. 네. 그래서 대신에 이 지수의 그 신고 지수를 담보해내는 역할을 사실상 조선이라든가 철강 그리고 증권 이러한 부분들이 좀 담당을 해왔는데 네. 최근에는 이러한 그 업종군의 종목들마저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2, 3일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지수는 계속해서 신고 지수를 네. 갱신해 나간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시가총액이 큰 금융지주나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반등을 담보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전일도 금융지주사들의 경우에는 2% 전후로 반등하는 모습이었고 네. 이 증권주 역시 2% 전후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업종상으로 본다면 네. 그 순환매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사실상 그 증시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주도주가 부진한 가운데 네. 시장이 한 2, 3개월간 강세를 보인 경우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기간을 두고 네. 계속해서 주도주가 부진한 가운데서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주도주의 시장 예시 기능을 감안을 한다면 시장 전망은 그다지 밝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도주가 좀 부진하기 때문에 시장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주도주가 부진하고 오히려 다른 종목들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시장에 지금 실제적으로 대응하기가 네. 상당히 까다로운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먼저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한 상태에서 네. 추가적인 주도주의 급락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이를 분할 매수의 시점으로 활용하실 것을 좀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주도주가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고 지금 주도주의 부진이 시작된 것이 거의 6월 4일부터라고 봐야겠는데요. 이때가 이제 1500포인트 근처까지 시장이 내려간 이후에 1차 기술적 반등이 나온 때입니다. 이때 이제 기아차가 신고가를 갱신할 때인데 이때부터 이제 주도주인 기아차나 삼성전기 같은 종목이 시장 대비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향후에 주도주와 시장과의 디커플링이 해소될 것을 기대를 하면서 1차 매수에 나서야 될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 매매가 형성되고 있는 쪽이 앞서 이제 금융지주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기적으로 매매가 형성되고 있는 금융지주 쪽으로 좀 붙는 것이 좀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시장 반등에 후행하는 그 특성을 가진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이 이제 네. 지주회사
쪽들인데요. 이 지주회사 관련주들은 자회사들의 그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의 반등에 좀 후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LG라든가 뭐 CJ 뭐 여러 지주회사들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러한 건 역시 주도주가 부진한 틈을 타서 그 자회사들의 이익 성장에 대해서 후행적으로 주가에 반응하는 그러한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주도주에 대한 1차 매수 혹은 단기적으로 매기가 형성되고 있는 금융 지주 마지막으로는 시장 반등을 후행적으로 반영하는 특성을 지닌 지주회사 뭐 이런 쪽들로 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지주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이전에 한번 해외 증시도 궁금한데요. 해외 증시가 현재 우리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예, 해외 증시가 국내 증시의 신고 지수를 계속해서 좀 담보해내는 가장 그 긍정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또 외국인들의 매수를 계속 이끌어오는 양상들을 또 해외 증시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해외 증시는 사실상 그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둔화된 상태입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도 주봉상 상승 추세는 이미 꺾인 상태에서 최근에 크게 반등을 했는데 이 큰 폭의 반등 역시 기술적 반등 국면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다우 지수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니케이 지수나 중국의 상해 A 증시 역시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좀 더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 약 5일에서 15일 정도의 해외 증시 움직임과 국내 증시 움직임을 비교 분석해 본다면 해외 증시가 약 4%에서 8%, 다우는 한 4%, 그리고 상해 A 증시 같은 경우는 8%가량 이렇게 반등해 있을 때 국내 증시는 채 2%도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지수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신고 지수가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아주 긍정적인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겠지만 이 해외 증시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상관관계를 통해서 분석을 해본다면 해외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인 약세, 즉 언더퍼폼이 진행되고 있는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못한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자의 비중을 둔다면 뭐 공격적인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겠고 후자, 즉 해외 증시 대비해서 부진한 모습에 좀 더 포인트를 두는 투자자라면 보수적인 대응 전략을 갖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해외 증시에 비교해 봤을 때는 언더퍼폼하고 있는 만큼 공격적인 투자자라든지 이런 보수적 투자자라면 다시 투자 전략을 새로 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주도주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지주회사라든지 금융주가 좀 더 강세를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 장에서 그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지주회사 관련주 중에 한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지주회사 LG입니다. 그 최근에 LG나 CJ와 같은 지주회사 관련주들이 큰 폭의 반등을 했는데 최근에 2, 3일 정도 단기적인 주가 급등에 따른 단기적인 조정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LG 같은 경우는 13거래일 만에 어쨌든 5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는 모습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이 진행된다면 오히려 이런 조정을 기회로 삼아서 좋은 매수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아닐까 판단하면서 LG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LG는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LG전자, LG화학 등을 거느린 지주회사입니다. 최근에 그 상장 계열사들의 시가총액이 2008년 고점권역, 즉 8만 원에 있을 때보다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LG의 주가는 여전히 8만 원 아래에서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비상장 자회사들의 가치 증대 측면을 좀 들 수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비상장 회사가 이제 그 LG CNS라든가 실트론과 같은 회사입니다. 이 LG CNS는 경쟁사를 그 SK CNC나 삼성 SDS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SK CNC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을 감안하고 삼성 SDI가 곧 상장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LG CNS의 가치도 이제 상당히 증대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대표적인 그 비상장 자회사인 실트론도 마찬가지인데요. 곧 상장 추진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는 점진적으로 증대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현금 흐름 역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가산동 빌딩과 신문로 LG 사옥 준공에 따른 임대료 수입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자회사들의 이익 성장에 따른 배당금 그리고 브랜드 로열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LG의 주봉을 보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상장 자회사의 가치를 통한 주가의 위치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2008년도 초에 LG의 주가가 8만 원권역에 있을 때 이때 상장 자회사의 시가총액이 38조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LG의 주가가 8만 원 아래에 있을 때 지금 그 상장 자회사의 시가총액은 47조 원, 약 이전보다 20%가량 증가를 했죠. 그래서 상장 자회사의 가치는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결국에 제자리에 있다. 그렇다면 역사적인 주가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이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봉상으로도 점검을 해보면 단기적으로 주도주가 부진한 틈을 타서 주가가 이렇게 큰 폭의 반등을 했는데요. 네. 지금 한 3거래일째 아주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거래일째 지금 주춤하고 있죠. 그래서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부담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차익 실현 물량 압박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래량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한 투자자들이 이탈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가는 이제 그 74,000원 부근으로 설정을 하면서 매수가는 77,500원.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역사적인 고점권역이죠. 9만 원권역까지 1차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주회사 LG에 대한 차트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과 함께 오늘의 전략 살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테마주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맥 시간인데요. 오늘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과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 방위산업 관련주를 투자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먼저 지난주 점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한미연합훈련 이런 뉴스가 있어서 방위산업주들을 좀 추천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두 개 종목을 봤었죠. 스페코, 빅텍 두 종목을 봤었는데요. 추천 대비로 해서 수익률이 좀 괜찮았었네요. 예, 스페코 같은 경우 매수 추천 가격 3,700원 말씀을 드렸는데 추천 기간 중에 최고가가 4,870원 7월 27일 날 터치를 했습니다. 뭐 터치 대비로 해서 한번 추천 최고가 대비 수익률을 보니까 31.6% 정도가 되겠고요. 요즘 시장이 많이 어려운데 31% 수익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3,700원을 만주를 매수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3,700만 원이죠. 4,870원에 매도했다. 그러면 수익금만 해도 한 1,17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어떤 시연한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2등주로서 빅텍도 역시 매수 추천 가격 3,200원 말씀을 드렸는데 추천 기간 최고가가 3,595원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 최고가 대비 12.3% 이렇게 수익률이 시현이 됐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펀더멘탈에 의한 매매보다는 단순히 수급에 의한 매매이다. 따라서 수급 매매 대응이기 때문에 또 호가 단위가 빠르게 움직인다든지 또 순환매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판단이나 대응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이 뭐 28일로 마감이 됐죠. 그래서 방산 관련주들의 시세가 한번 분출하고 재료가 소진돼서 가격이 좀 하락하는 모습으로 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종목들이 간간히 이런 수급에 의한 종목들이 재미를 주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뉴스를
꼼꼼하게 좀 체킹을 하면서 네. 이런 시장이나 종목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네. 특히 방산 관련주들은 우리나라 아주 한반도 리스크라고 하는 그런 리스크 상존이 계속되어 있죠. 네. 단기 대응이 유효합니다. 또 뉴스를 보니까 그 한미연합훈련을 매월 1회 네, 실시한다. 네, 또 연말까지 7번을 더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인 실시 계획이 있다. 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에 이런 관련된 내용이나 뉴스가 발생을 하면 또 한 차례 어떤 단기 매매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량 매도는 했지만은 네. 스페코 비텍은 차후에도 계속 뉴스에 따라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두 종목은 향후 주가가 조금 떨어지면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네.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빠졌다고 해서 매수할 것이 아니라요. 네. 뉴스에 의한 매매이기 때문에 그 뉴스에 도래하는 시점, 네. 그 시점에서의 그 어떤 매매 수급 상황을 보면서 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네. 대응 전략을 세우면서 대응해야 할 종목이죠. 수급 상황을 잘 체크해서 투자 네네. 전략을 세워봐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뉴스를 바탕으로 투자 네. 전략을 세워볼까요? 예, 어제 이런 뉴스가 좀 있네요. 네. 증권, 은행 간의 지급결제 대립 해소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네. 그 은행 전산망을 공동 사용하는 문제거든요. 지급결제 시스템이요. 자금 이체나 카드 결제 이런 부분들을 증권사에서도 좀 사용하게끔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그동안에 네. 협의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죠. 근데 요번에 어제 그 뉴스를 잠깐 보니까요. 이러한 지급결제망 사용 참가국 규모를 놓고서 그동안에 증권사 은행 간에 좀 대립이 있었습니다. 근데 금융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냈고요. 거기에서 또 해소될 전망인데요. 그 기존의 그 증권사의 지급결제망 참가금이 4,006억 원 정도 됐었는데 네. 3,375억 원으로 한 631억 원 정도 낮추는 방안, 그 방안이 좀 수용될 전망이다. 증권사 측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죠. 네. 그래서 이런 만약에 수용이 된다라고 하면 참가금이 회사에 따라서 증권회사에 따라서 5년에서 7년간 분납되고요. 실질적으로 조정되는 참가 금액에 대한 이자를 물리지 않고 네. 또 분납하는 데 따른 효과, 절감 효과 해서 한 1,000억 원 정도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 측에서는 조금 호재성으로 네. 다룰 수 있는 내용이었었죠. 최근에 또 증권주들이 시세를 한번 지난 한 일주일 전에 분출을 줬다가 네. 조금 조정권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는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권주에 대한 관심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관련 종목 증권주 대체적으로 미래에셋, 삼성증권부터 해서 여러 네. 종목이 있지만 네. 추천 종목은 현대증권하고 우리투자증권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현대증권의 추천 포인트는요. 증권회사들의 어떤 위탁 매매 수익은 다소 좀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현대증권 같은 경우 1분기 위탁 매매 수익이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한 834억 원 수준이고요. 네. 위탁 매매 부분에 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강점이고요. 1분기 영업이익과 세전이익은 각각 450억 원, 470억 원 정도 그런 수준이 되고요. 또 기존 추정치에 크게 떨어지지 않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주가 동향이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제 현대건설 그 매각 관련해서 네. 지난번에도 한번 현대건설 큰 폭으로 변동성을 준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현대건설 매각 주관사가 결정되고 거기에 따른 그룹 지배구조 이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증권에도 어떤 디스카운트 부분이 좀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네. 지배구조의 변화 예상 현대증권 그런 부분이 또 경쟁력이나 어떤 위상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런 프리미엄이 좀 작용을 해서요. 네. 현대증권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증권 매수 추천 가격은 네. 14,200원, 어제 종가가 14,3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14,200원 정도 말씀을 드려보고요. 목표 가격은 16,400원 정도, 15% 정도 설정을 좀 해봤습니다.
16,000원대면은 지난 연초 저항 때 그 수준이거든요. 네. 그리고 현대증권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난번에 11,000원대부터 해서 한 14,0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거의 뭐 상한가 수준을 치는 네. 장대 양봉을 한번 출현을 했었거든요. 사실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일정한 위치에서 장대 양봉을 형성을 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대 양봉을 낸 자리는 뭐 괜히 낸 자리가 아니거든요. 네. 일부 큰 물량이 들어와서 장대 양봉을 냈다든지 또 큰 기관에 아니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서 그 장대 양봉을 낸 거거든요. 세력의 물량의 자리가 바로 장대 양봉 자리입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사실 장대 양봉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매매의 기준점이거든요. 근데 그 장대 양봉 자리를 지금까지 훼손을 안 했습니다. 훼손을 안 하고요. 어제 14,350원, 어제 한 30분 창 마감을 두고 네.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네. 저항대가 14,500원 정확하게. 저항대가 거기 쭉 있습니다. 저항대가 지난 4월, 5월, 6월, 7월부터 한 4개월 동안 저항대를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현대증권 그 저항대 위치를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목표 가격 16,4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네. 우리 투자증권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추천 포인트는요. 1분기 영업이익이나 세전이익은 314억, 343억 수준 정도 예상이 되고요. 우리 투자증권도 가격대에 있어서는 뭐 증권주 상승과 함께 같이 상승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또 우리금융지주 그 민영화 방안이 발표 예정이 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7월 30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투자증권의 어떤 분리 매각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뉴스 재료가 좀 잠재해 있고요. 어떤 분리 매각에 대한 결정 이런 것이 좀 발생하게 되면 또 M&A 과정이 거칠 테고요. 그럼 또 M&A 프리미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그러면 현재 주가보다 높은 수준에서 어떤 M&A 프리미엄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자,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최근 실적과 관련해서는 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셜 그런 부실 채권 그런 부담이 좀 증권사별로 다수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담이 좀 경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안정성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또 주가 동향에서도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수 추천 가격은 19,000원 말씀을 네. 좀 드려보고요. 어제 종가가 19,150원이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목표 가격은 15% 정도. 제가 즐겨하는 목표 가격이 15%인데 네. 15% 도달할 수도 있고 뭐 오버할 수도 있고요. 네. 약간 언더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21,900원 정도. 21,900원 정도가 저항대가 좀 얇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설정을 해봤고요. 네. 다른 증권주들에 비해서 조금 가격 탄력이 좀 한때는 좀 빠르게 달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의 그 민영화 부분 그 뉴스하고도 얘는 같이 좀 맥을 짚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금융의 민영화라고 하는 부분. 네. 그런 부분이 나오면 또 우리 투자증권은 개별적으로 또 시세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얘도 14,000원에서 지금 2만원 지난 한 일주일 전에 고점을 만들어주고요. 2만원에서 19,000원에서 지금 다시 한번 시세 돌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만원 돌파 가능성 충분히 좀 있고요. 목표 가격 수익률 한번 그렇게 설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권주 중에서 현대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을 골라주셨는데요. 네. 증권사면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그 종목들 중에서 이 두 가지 종목을 추천하신 이유 좀 더 네.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예. 추천 포인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네. 우리 투자증권은 그 증권주 중에서도 민영화라, 우리 금융지주의 민영화라고 하는 부분, 네. 그 자회사의 분리 매각에 따라 M&A 프리미엄 이런 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제가 선정한 대표적인 이유가 되겠고요. 현대증권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현대건설 매각에 따른 그룹 지배구조의 변화, 따라서 지배구조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 현대증권의 경쟁력이나 위상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다.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해서 여러 증권주들 삼성이나 미래에셋 많이 있지만은 네. 두 가지 종목을 제가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본 것입니다. 네, 이렇게 M&A 재료와 민영화 재료가 있기 네.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는 네. 좀 더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증권과 우리투자증권 이 두 종목 중에서 한 가지를 추천을 더 해주신다면 어떤 종목을 예, 한 가지요? 네. 한 가지 더 추천하는데 현대증권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투자증권보다요? 예. 왜 그러냐면 네. 현대증권에 대한 수급 동향이 네. 최근에 보면 외인 기관의 순매수 기조가 좀 간헐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 외인의 양매수 모습이 다 들어와 있는 모습이 좀 긍정적이고요. 네. 수급에 있어서 에너지 축적 기간이 좀 길어요. 현대증권은. 그래서 우리 투자는 조금 약간 박스 위로 탈출한 모습이고요. 네. 에너지 축적 기간이 2010년도 들어서 계속적인 모습이고 가장 최근 6월 달부터 변곡점을 이루은 지점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에너지가 분출하면 좀 더 세게 달릴 것이다라고 해서 네. 현대증권을 더 강력하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임의 이트레이드 증권 용상점 최건윤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월 29일 오늘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는 연고점을 다시 쓰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글쎄요, 미국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에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코스피가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2포인트 하락한 177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이 0.6포인트 소폭 오르면서 48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83만 8천원을 기록하면서 0.1% 소폭 오르고 있고 현재 보합권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포스코가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0.3% 조정받고 있고 현대차가 오늘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2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소폭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한지주가 어제는 1% 이상 올랐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죠. 현재는 0.5% 소폭 조정받으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0.3% 어제 이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삼성생명이 0.9%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LG전자 어제 어닝 쇼크에 이르는 2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요. 1% 이상 조정받고 있습니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와 하이닉스 역시 조정받고 있습니다.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SK텔레콤 역시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아차 현재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전반적으로 흐름이 조금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KT, SK에너지 0.4% 빨간불 들어온 상태고 KT가 0.1%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롯데쇼핑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유통주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오늘은 소폭 조정받으면서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신세계는 어제도 올랐지만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면서 0.9%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역시 0.3% 강보합으로 움직이면서 13만 9천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서울반도체가 6% 이상 오르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0.7%, SK브로드밴드 역시 0.7% 오르면서 5,49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포스코 ICT는 현재 조정받으면서 1% 이상 떨어지고 있고 CJ오셔핑과 오시아 머티리얼즈는 현재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이 0.1% 오르고 있고 동서가 0.1%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오이즈 게임즈 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코실적이 오늘도 힘을 받으면서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성광밴드도 0.2%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예상대로 코스피는 소폭 조정받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480포인트 후반대에서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출발 상황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연구원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출발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장 초반 미국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770선 지지력을 확인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코스피는 0.16% 약보합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코스닥 지수는 0.33% 48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본다면은 장 초반부터 보험 업종과 전기, 가스, 기계, 비금속 광물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운수장비 업종 그리고 은행, 증권, 철강, 금속 업종이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은 좀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은 미국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부터 좀 74억 원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또한 12억 원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까지 매수세를 보이면서 프로그램 매수에는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관이 다시 또 매수를 하고 있네요. 어제는 코스피가 또 1774포인트, 종가 3포인트 마감하면서 연고점을 다시 쓰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1770포인트는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흐름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네,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수준은 1768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이 지지선을 하향 이탈하는지가 아마 오늘 증시에 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지지선을 확인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레벨업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5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최근 거래량 부진에 따른 시장 숨고르기 국면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5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1770선 지지 여부를 관심권에 두시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에 반해서 최근 이번 주 월요일 급락한 이후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연일 음봉 패턴을 보이면서 아직까지는 5일 이동평균선을 좀 지지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비슷한 모습이지만 2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현재 491포인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중기 이동평균선까지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수대를 넘을 수 있을지는 향후 시장 에너지 방향성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앞으로 1800포인트, 1900포인트, 어떤 분이 2000포인트까지 넘어설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시장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모멘텀 흐름을 본다면은 우상향 트렌드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과 같은 시장 흐름, 그러니까 한 단계 레벨업한 이후 물량소화 과정이 2, 3일 거치고 다시 레벨업 과정이 진행되는 이런 모습은 시장 에너지가 시장의 강한 상승 탄력을 뒷받침하기는 아직까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정도 레벨업 하면서 시장 거래량이 분출을 하고 이후에는 다시 거래량 거래대금이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물량 소화 과정이 불가피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점을 본다면은 향후 중요한 변수는 시장 에너지 보강 여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시장 에너지 보강이 강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물량 소화 과정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계단식 상승, 그러니까 레벨업 이후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다시 레벨업이 진행된 그런 계단식 상승 흐름이 예상되고 있어서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물량 소화 과정을 통해서 저점 매수하거나 아니면 물량 소화 과정을 통한 비중 확대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2분기 어닝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제철과 현대차, 그리고 신한금융, 부산은행 등이 있는데요. 오늘 눈여겨봐야 할 업종이 있다면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최근 업종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금융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금융주가 좀 약세를 보이고 이에 반해 보험주가 강세를 보이고 이런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유의 깊게 보셔야 되겠지만 최근 강세를 보였지만 한동안 강세를 보였지만 최근 물량 소화 과정이 진행 중인 기계업종이라든지 철강 업종들의 저가 매수하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균형감 있게 조절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업종 눈여겨봐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채권과 외환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시각 환율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은 6원 90전 상승한 1191원에 개장 이후에 현재는 이제 1189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시장부터 정리를 해보자면요. 네. 어제 환율은 이제 7거래일 만에 이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당국이 장 초반부터 개입에 나서면서 환율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월말 내고와 역외 매도 물량에
1180원 이상에서의 환율 상승 시도는 좀 어려워 보였고요. 장중에 이제 1180원의 이제 지지력보다는 1190원의 이제 강한 저항을 확인했다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어제 환율은 전일 대비 2원 60전 상승한 1184원 1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자 이렇게 어제는 당국 개입이 추정되는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자 환율은 또 어떻게 움직일까요? 1190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시는지요? 예, 일단 뭐 이제 환율 하락에 대한 당국의 의지가 큰 상황이지만요. 네. 업체나 이제 여계 세력의 매도 분위기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제 자율적으로 반등한 것이 아니라 정부 개입에 의한 반등인 만큼 일단은 이제 환율 하락에 대한 지지선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일단 이제 일간 일목균형표 구름대 하단인 1189원을 이제 돌파하고 주간 기준선도 이제 하향하면서 일단은 이제 주간 20주간 이제 이동평균선인 1170원까지 하락은 좀 열어두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세적 하락으로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이는 이제 글로벌 증시가 현재는 이제 랠리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 언제까지 랠리를 보일지도 사실 주식시장이 좀 무거워 보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유로화 같은 경우도 1.3달러 위로 자신 있게 안착하지 못하는 데서 불확실성 해소가 좀 아직 되지 않았다는 상황이 환율의 추가 하락에 약간 좀 발목을 잡는 듯한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환율이 위로 가기에도 당국의 개입 강도가 심해질 가능성도 이제 늘 고려하셔야겠고요. 완만한 이제 하락보다는 당국 변수에 좀 좌지우지 되면서 레벨이 1170원까지 이제 시장이 보고 싶어하는 레벨까지 점차 낮아지는 과정을 좀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증시 하락에 따른 환율 반등 시도가 나오겠지만요. 월말 이제 내고 물량이나 아니면 이제 쇼플레이어들이 좀 세력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름대 하단인 1190원을 두고 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190원대를 두고 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각 채권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이제 국채 선물은요. 네. 어제보다 이제 12틱 상승한 111.04에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외국인이 10거래일 만에 국채 선물 매도로 전환하면서 했지만도 이제 국내 기관들이 이제 쉽게 밀리지 못하자 또 이제 가격이 이제 보합권에서 머무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물은 이제 대부분 다 보합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네. 어제 국채 선물 같은 경우는 1틱 하락한 110.92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을 좀 전망을 해보자면요. 네. 이제 오늘은 일단 이제 국채 선물이 기술적으로 어제 60일 이평을 뚫고 올라와서 이제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인의 매수 좀 공이 컸는데요. 하지만 이제 외국인이 뭐 이제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다시피 국채 선물 누적 순매수가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네. 외국인의 매수 여력이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기관은 7월 금통 이후에 거래 의지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거래를 한다기보다는 외국인에 의해서 약간 이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8월 금통일까지는 시그널이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는 밀리지 못하면 이제 올라가는 약간 끌려가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오늘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요. 미국 이제 경제 지표 부진이랑 우리나라 이제 BSI 하락으로 채권 시장의 추가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일단 선물이 이제 상대적으로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요. 6월 달에 고점에서부터 이제 7월 금통이 저점에 61.8% 조정인 111.10 레벨이 좀 강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레벨의 저항 여부를 좀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10일 만에 매도로 돌아선 외국인의 방향도 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시각 외환과 채권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 전수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개장한 지 10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빠르게 낙폭을 줄여가면서 1770포인트를 지지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더 자세한 출발 전략 짜보도록 하죠.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PB센터 정영훈 과장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자 흐름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하락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베이지북을 통해서 미국 일부 지역 경기가 둔화됐다고 밝히자 주가는 낙폭을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또한 기업 뉴스도 호재가 드물었는데요. 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전일장 마감 후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춘 영향으로다가 은행주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베이지북은 미국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면서도 그 속도는 연초에 비해 느려졌다는 연준의 경기 판단과도 일치를 하는데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지난주 의회에서 발표했던 경제 전망이 매우 불확실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죠. 그 내용하고 일치했습니다. 국내 코스피는 연중 최고치를 갱신을 하면서 국내 시장 자체로 다 움직이는 것보다는요, 시장이 해외 시장과 상관계수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과 연계된 국내 시장의 조정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코스피가 뉴욕 증시 약세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낙폭을 줄여가면서 어제 종가로 다시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눈에 띄는 점 있다면 기관이 다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상 한번 전망해 주시죠. 예, 하락 출발 이후 외국인하고 기관 매수세 유입 여부가 금일장의 가장 큰 이슈가 될 텐데요. 네. 외국인이 현재 가장 중요한 매수 주체로다가 국내 펀드 환매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으로다가는 기업 실적 등이 펀더멘탈 측면에서 증명이 되었고요. 또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국내 상장 기업 평균 PER이 9.2배 수준으로다가 글로벌 시장 평균이 13배는 물론 이머징 마켓의 평균 11.7배에 비해서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으로다가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선호 업종에 대한 길목시키기도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금일 실적을 발표하는 현대차의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해가지고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계속 유지될 것인가를 지켜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트로이카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번 오늘 같이 좀 하락을 했을 때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좀 매도를 하셔가지고서 선 조정이 있었던 주도 업종으로 교체도 한번 생각해볼 만합니다. 네, 이렇게 주도 업종보다는 조금 더 수급에 의존해서 종목들을 살펴보는 게 더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이번 주에는 이제 금융주 업종으로다가 많이 올려왔었는데요. 아무래도 먼저 상승을 했었던 이제 LED 관련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IT 관련 종목들이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같이 동참을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 내지는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어제 중국 상해 증시가 중국 내수 경기 부양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국내 정부에서도 이런 기회를 이용하고자 이제 다음 달부터 중국인 비자 발급 기준을 완화를 하기로 하면서 국내 이제 여행 업계라든지 내수 관련 업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목들이 국내 시장에도 있는데요. 국내에서 중국 내수 시장의 확대에 따른 영향을 받는 종목으로다가는 한 3일 정도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세가 몰렸던 이제 락앤락 같은 이제 중국 내수 연동 관련 종목이라거나 아니면은 아모레 퍼시픽 같은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 내수 경기 부양의 기대감으로 다 같이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이나 기관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같이 매수에 동참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장 보면은 코스피가 벌써 상승 반전하면서 1775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은 좀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나름대로 선방을 하면서 국내 어닝 모멘텀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시장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정고점을 바로 돌파를 해가지고서 크게 상승을 하기에는 수급 상황으로다가 좀 모자라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매수세가 어느 정도 하락을 저지를 하면서 1770선 부분을 유지를 하는 그런 식의 지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다가는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을 쫓아가는 그런 매매보다는 빠르게 순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낙폭이 있었던 그런 종목이나 덜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다가 이제 네. 교체 매매를 하시는 쪽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닝 모멘텀이 이제 좀 중후반기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멘텀이 끝난 이후에 코스피, 코스닥 어떤 흐름을 움직일지 장기적인 전망도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장기적으로다가는 지금 현재 그 금시세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네.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그 국내 매수에 들어오는 그 미국계 자금 이외에 유럽 시장이 안전화가 되면은 유럽계 자금들이 다시 국내 시장으로다가 유입될 기대감들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다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글로벌 유동성이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좀 피해가지고서 그 투자자산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한 7월달, 8월달까지는 그 단기간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은 좀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 올 하반기까지는 그 전체적으로 점진적인 상승을 여전히 이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다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장세를 보면은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주도주였던 대형 IT주라든지 자동차주, 지금쯤 들어가 보는 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IT라든지 자동차 주식들 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그 한 2주 전에 비해서는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생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도를 했던 업종들이 그 어닝 모멘텀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에 동참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이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그 기존에 선조정 보였던 종목들은 좀 그 어느 정도 지지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지금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들이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출발 상황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PB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한번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177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488포인트, 코스피에 비해서 조금 무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경기 지표가 조금 부진하게 나오면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은 꿋꿋이 어닝 모멘텀에 더 집중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흐름, 또 어제는 정고점을 돌파하게 됐는데 오늘 흐름은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굿모닝 센 증시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